예,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이렇게 여기부터입니다. 야당 대표가 검찰에 2번이나 나가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바로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직전에 민생 투어로 전라북도를 찾았는데요. 오늘 그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꽤 수위 높게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유신 군사 독재 시절에도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고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됐고, 증거를 만들려고 고문을 해서 가짜 자술서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증거 필요 없습니다. 카드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비정상 상태, 바로 독재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국민이 나설 때가 됐습니다. 방치하면 그들의 세상이 됩니다. 누가 막아야 합니까? 누가 막아야 한다고요? 힘내세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거 관련해서 좀 받아주실까요? 자, 저희 좀 맛있게 드시죠. 건강하게 어제까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남았는데 이제 마음까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화이팅! 거의 대선 후보 시절을 방불케 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살펴볼 텐데, 오늘 검찰 수석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의 메시지가 심상치 않아서요. 들으신 대로 유신 군사독재 시절에도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고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했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고문해서 가짜 자술서라도 만들었다. 이 가짜 자술서입니다. 제가 못한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떤가? 증거도 필요 없고 카더라도 필요 없다.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자면 타임머신을 타고 한 40~5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입니다. 자,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우리 검찰과 법원에 대한 저는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된 김용 전 징상 이런 분들이 아무 증거도 없이 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했을까요? 구속됐을까요? 기소를 했을까요? 예. 그렇다면 우리 지금 법원은 법원이 아닌 것이죠. 자, 지금 이미 우리가 독재 시대로 벗어난 지가 꽤 오래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과 법원이 지금 고문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밤샘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도 12시가 또 6시만 되면 나 나가겠다고 그래서 본인 이 조속만 확인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입니다. 법원이 지금 뭔가 아무 증거 없이 하면 영장을 무조건 내주는 그런 상황인가요? 영장 실질 심사를 해서 본인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게 지금 법원입니다. 예. 자, 근데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이거는 독재 시대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 생각에서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인이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정말 예전에 60~70년 전에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지 그때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출두를 하면 예. 저는 더 이상 진술 거부권 뒤에 숨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피의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묵비권은 있지만, 그러나 제1당의 대표입니다. 제1당의 대표가 국민적 의혹 사건입니다. 예. 지금 몇 년 동안 이 문제가 거론돼 왔고 본인의 측근이 구속되고 본인의 그 관련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이 2분이나 계십니다. 예. 자, 이런 사건을 본인이 이제 또 들어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냥 죄가 없는 증거가 되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떳떳하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저는 정확히 진술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투어를 한다고 그러면서 지방에 가서 검찰이 있으면 그냥 증거가 된다. 예. 증거도 필요 없다. 카드라도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 유신 시절에는 그래도 증거 만들기 위해서 가짜라도 썼는데 지금은 그냥 검찰이 쓰면 다 죄가 된다. 장 변호사 결국은 이게 아무리 정치적 수사와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검찰 조사 직전 바로 민생토에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럼 본인은 단 1%도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공소장 내용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다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계속 이 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본인은 이 대장동 관련돼서는 그 당군 이래 최고로 잘된 공익 환수 사업이었다라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배임이라든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현 자체가 강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검찰이 들고 있는 어떤 증거랄지 물증이라든지 객관적 증거랄지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고 특별히 이재명 대표에게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지 남욱 변호사와 같은 그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로 지금 이 혐의들이 구성되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토요일에 소환 조사에 임했을 때 검찰이 어떤 물적 증거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조사를 진행할지는 알 수 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바뀐 진술을 가지고 지금 어떤 수사 방향도 전환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 수사가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논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각은 좀 다른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검찰이 그 진술만 갖고 제1야당 대표를 2번이나 부를 수 있냐. 물적 증거 충분하다. 검찰도 자신감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꽤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한 이 대표예요. 이렇게 보이기에는 지지층 결집인 것도 같고 또 다른 화면도 볼게요. 밖으로는 이렇게 메시지를 내놓고 또 안으로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본사회위에 민주당 현역 의원 169명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 부분도 좀 검찰 소환 직전이기 때문에 또 여러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네,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지 않습니까?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에 참여를 해달라 이런 이제 친필 서한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가겠다는 간접적인 뜻을 피력한 것이고 만약에 서명을 거부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비명이 되겠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이 검찰에 소환되지만 앞으로 당에는 나와 함께할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만약에 169명 전체 국회의원 중에 169명이 다 서명했다라면 이것도 아마 대대적으로 당 차원에서 홍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이 리더십이 건재하다. 이제 이렇게 발표하려고 하는 그 의도도 좀 있어 보이고요. 검찰 소환을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명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고립되지 않겠다. 검찰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맞서겠다. 이런 뜻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점이 공교롭다 이런 해석하셨어요.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편지까지 보낸 이 대표인데요. 내일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대표는 변호인만 대동하고 출석을 한다고 이미 예고를 했었지만 내일 이 서초동에도 꽤 많은 지지자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 안 나갈까요?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그게 동지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가는 길이 지금 비록 험난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사슬을 끊고 이재명과 함께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 날이 머지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내의 시간 이제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격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해 주실 거죠?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동하자, 함께하자. 지금 민주당의 지금 최고위원들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이 꽤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나가냐? 동행하시겠냐?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이번에도 꽤 많은 의원들, 지지자들이 모일 것 같네요.
내일 오전에 중앙지검의 의원들이 누가 나올지 사실 언론도 주목해서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불참자, 참석자 아마 구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경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 공천을 염두를 둬야 되고 그렇다고 또 민심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 1차 소환 때 41명이나 되는 방탄 국회의원들이 같이 나서서 여러분한테 문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과연 나가야 될지 나가지 말아야 될지 나가서 또 국회의원들이 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 대표를 너무 방탄으로 감싸고 있는 게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게 좀 무서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안 나가자니 이게 이제 비명계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또 당내에 따가운 시선도 있는 것 같고요. 딜레마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 함께 갑시다. 우리가 이재명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 배지를 달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이도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딜레마적 상황에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사법 리스크가 현격하게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 아니면 확실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든지 결정적 계기가 맞으면 아마 현역 의원들도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또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 강경하게 자기 스스로의 결백을 믿고 민주당을 통째로 자기와 같이 예. 일체화시켜서 지금 같이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쉽사리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이나 정치 행보를 보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설사 나더라도 또다시 법원을 비난할 겁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 또 법원을 비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도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총선까지 그대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옥중 당선이라는 건 예전에 한국 정치사에 들어봤습니다만 옥중 공천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지금 현역 의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이 사법 리스크를 제때 차단하지 않는 한 옥중 공천을 불사하는 유사 이래의 이례적인 현직 당대표를 만나서 예. 민주당이 어떻게 총선 전에 분리해야 될지 제가 이제 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청래, 박찬대, 김남국 의원 등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은 아직까지는 이재명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망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옥중하면 아직 구속수감을 너무 단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직 지금 뭐 재판에 넘기냐 마냐 아직 이제 검찰 소환조 내일이니까요. 뭐 그 정도는 저는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기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겉으로는 오지 말라고 해놓고 강하게 말리지 않으니까 이게 미필적 고의 아니냐 혹은 동행을 협박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런 의원들도 반드시 이 대표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나가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것보다 만약에 자기가 안 나갔을 때 이른바 낙인 지키거나 좌표 찍히고 강성 지지자들에게 또 여러 그 공격을 당할까 봐 그게 더 걱정이라는 의원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조사에 나가게 되는 그 장면 자체가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요. 이걸 두고 많은 또 정치적인 해석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또 그 주목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그 지난번 소환 조사 때 이재명 대표가 그 지도부 의원들과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좀 수적인 어떤 힘을 과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예.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도 안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혼자 갔으면 분명히 또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다라는 비판이 또 마찬가지로 나왔을 겁니다. 예. 대표 입장에서는 혼자 가든 또는 뭐 지도부의 의원들과 같이 가든 어쨌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지지자분들이 또 바라보고 계시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의원들이 같이 나왔을 때 안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지자분들이 또 말씀이 나오는 분들 이런 부분까지 사실 고려하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많은 또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예. 수사에서 과연 검찰이 얼마나 유의미한 자료들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누가 같이 가냐, 뭐 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걸 가지고 더 이상 얘기가 나오는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영상이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으로 출석했던 모습인데 내일 오전에 있을 서울중앙지검은 저기보다 현관이 무척 넓기 때문에 취재진도 더 많을 테고 실제로 많은 지지자들이 더 쏠릴 수도 있습니다. 예. 제1야당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